2월 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5.26% 하락한 4,949.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4.44% 하락한 1,098.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현대비엔지스틸, 삼표시멘트, 인콘, 코아시아CM, 바이오스마트, 뉴로핏, 엔젠바이오, 제닉 8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정원호 성동구청장 테마입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당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합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지지율과 관련한 기사들도 이어지면서 정원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삼표시멘트는 부동산 자산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정부가 도심 집중형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삼표시멘트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율총과 신도리코도 정원호 관련주로 편입되며 강세를 보였다는 찌라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삼표시멘트, 바이오스마트 순입니다. 다음은 2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바이오 테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연준의장 후보로 쿠팡의 사회이사인 케빈 허시를 지명했는데요. 케빈 허시는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만큼 케빈 허시가 예전 같은 매파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만약 케빈 허시가 비둘기파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입김으로 인해 연준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금가격과 은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지난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 같은 여파가 국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다만 지난주 ABL바이오와 HLB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바이오 테마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는 지난주에 이미 조정을 받았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오늘은 개별 이슈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뉴로핏은 지난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지분 5%를 매입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아쿠아 AD 플러스 제품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뇌 MRI를 분석하여 미세출혈이 의심되는 영역을 발견하고 의료진이 치료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엔젠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가천대 길병원과 정밀진단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기존 협력을 장기 파트너십 형태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인공지능 정밀 의료기업으로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오팩트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뇌졸중 환자의 임상기능평가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환자 정보와 치료 결과를 통합 분석하는 재활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네오팩트는 이번 달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제품인 스마트보드 로보틱스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쿼드메디슨은 작년 12월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쿼드메디슨이 보유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일성IS는 지난주 식약처로부터 고지혈증 복합제인 리바로젯의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일성IS는 자사주 비중이 46%인 종목으로 자사주 비중 상위 기업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뉴로핏, 엔젠바이오 순입니다. 다음은 3번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입니다. 정부가 도심 집중형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주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도시급 면적의 6만 호를 직접 공급하며 53%는 서울, 46%는 경기에 배분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삼성증권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이 외곽 신도시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기존 도심의 공급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어요.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정원호 관련주이자 부동산 자산주인 삼표시멘트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원호 관련주들과 부동산 자산주들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동양고속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51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아시아CM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53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비엔지스틸은 성림첨단산업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성림첨단산업은 로봇 액추에이터 핵심 소재인 네오디듐계 히토류 연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로봇과 전기차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현대비엔지스틸은 성림첨단산업의 지분 16%를 보유한 2대주주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히토류 관련주인 세노텍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세노텍은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45만 주가량이 금요일날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에 해당합니다. 또한 91만 주가량이 2월 9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9%에 해당합니다. 또한 136만 주가량이 2월 11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당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9%에 해당합니다. 전환 가격은 모두 1,095원이며 세노텍의 오늘 종가는 1,985원입니다. 다음으로 제닉은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이 148% 증가한 1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아크릴은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LG전자가 아크릴의 지분 63만 9천 주가량을 보유 중이라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분 7.9%에 해당하는데요. 그 밖에도 아크릴은 주식회사 유니와이드와 27억 원 규모의 AI 교육 솔루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화신전공은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78% 증가한 117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301% 증가한 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일텍도 지난주에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669% 증가한 1,133억 원을 기록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9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15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어서 제주은행이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삼성과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은 스테이블 코인 부문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드림팀을 만든다고 전해졌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지는 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협력할 경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 신한그룹 계열의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제주은행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산미금속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전 터빈 블레이드를 공급하기 위한 협의라고 알려졌는데요. 한울 3호기의 유지 보수 프로젝트용 공급 계약은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국내 원전 중에 정비 주기가 다가오는 원전들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인포바이는 자사주 비중 상위 종목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인포바인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라운로보틱스는 최근 라운테크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사업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내년을 본격적인 성장의 해로 삼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라운로보틱스가 이미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여 양산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으로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라운로보틱스는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이어서 협진은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협진은 지난주 공시를 통해 엘로보틱스와의 합병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셀은 올해 매출이 4배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레이저셀은 최근 차세대 패키징 장비의 출하를 시작했으며 대만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고객사들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이저셀은 매출 성장도 있겠지만 흑자 전환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레이저셀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반도체 섹터인 저스템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테마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지난밤 미국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한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국장도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루미르는 스페이스X를 포함한 글로벌 발사체 기업들과 차기 위성 발사 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의 위성 발사는 스페이스X와 이미 계약되어 있으며 후속 발사 물량에 대해 여러 업체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링크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링크드는 지난주 3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덕양에너제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한 수소 정제 기업인데요. 상장 이후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덕양에너제는 정제 공정을 통해 고순도 산업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SK증권, 3위는 제주은행, 4위는 남선알미늄, 5위는 하나갤러리아, 6위는 대성산업,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은행, 대성산업입니다. 제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대성산업은 고속버스 터미널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화신전공, 2위는 네오팩트, 3위는 덕양에너젠, 4위는 삼표시멘트, 5위는 대주산업, 6위는 인콘, 7위는 오리기술, 8위는 제형솔루텍, 9위는 유로핀, 10위는 산미금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화신전공, 네오팩트, 덕양에너젠, 삼표시멘트, 대주산업, 인콘, 유로핏, 산미금속입니다. 화신전공은 후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오팩트와 뉴로핏은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네오팩트는 뇌졸중 환자의 임상 기능 평가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로핏은 아쿠아 플러스의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이 지분 5%를 매입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덕양에너제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 후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부동산 자산주이자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대주산업은 정원호 관련주입니다. 인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산미금속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차,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삼성 SDI,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SK스퀘어,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네이버, 10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기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엔비디아로 추정되는 기업의 기판을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오며 오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MV 스위치용 기판을 공급하기로 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에코프로, 2위는 덕양에너젠, 3위는 유로핏, 4위는 에코프로 BM,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ABL 바이오,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현대모백스, 9위는 로보티즈, 10위는 삼표시멘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덕양에너젠, 유로핏, 삼표시멘트입니다. 덕양에너제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 후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뉴로핏은 아쿠아 플러스의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이 지분 5%를 매입했다는 전자공시가 올라오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부동산 자산주이자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